네, 앞서 2부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봤는데요. 오늘 3부에서는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추석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때는 뭐 바쁘죠. 이런저런 행사도 많고 지역에서 인사도 해야 되고요. 네. 뭐 지역민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우선에 이제 시장을 많이 다녔으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물가 좀 잡아달라는 그런 정말 말씀들이 많으셨고요. 네. 또 민생 또 무엇보다도 한때 지난 연초까지 여당이었던 우리 여당 했던 우리 이 당에 대한 질책 또 저렇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 또 거대 여당이 저렇게 막 폭주를 하는데 네. 왜 그렇게 야당으로서 무력하냐는 야당에 대한 또 다른 또 이제 꾸지람 여러 가지 참 마음이 편치 않은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면목이 없어서 그래서 네. 시장도 인사를 하고 하지만 이제 길목에서 위성길이나 또는 명절달 오가시는 그 시민들께 인사드리려고 그 길목에서 이제 추석 인사하는 큰 판넬을 들고서 인사를 했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뭐 격려도 해주고 해서 아유 참 이 진심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여름 10월 초에 맞은 추석 연휴였는데도 연휴 전에 좀 더웠는데 땡볕에 서 있다고 해서 동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뭐 그런 뜻밖의 격려도 받고 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좀 들으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이 이제 그분 지역구가 해남 완도 진도잖아요. 내려와 보니까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이 현수막이 넘쳐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의원님 지역구 이제 상원 마산 하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까? 분위기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명절 앞두고 뭐 저희 국회나 저희 당에서도 이제 추석 현수막을 걸었습니다만, 뭐 지역선거 출마 예상자도 현수막으로 뒤덮였죠. 이 지역선거에는 우선에 뭐 시의원 또 도의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광역시는 없으니까 경상남도에는요. 그러니까 도의원 또 시의원 군의원 뿐 아니라 이제 교육감 후보들까지 그렇게 많이들 걸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뭐 선거로 뒤덮여 있어서 이렇게 많이 걸어봐야 다들 너무 많이 나와서 누가 제대로 기억이나 할까 싶은데 그래도 뭐 경쟁적으로도 이렇게 홍보할 처리라고 끌어놓아서 앞으로 다음 설에는 지방선거에 앞두고는 우리 당의 현수막은 좀 줄여야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현수막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벌써 뜨거워지고 있군요. 그러면 관련 질문부터 좀 하나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PK 민심을 바라보는 척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 판세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9월 7일, 8일 이틀간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니까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지지율이 20.3, 박형준 현 부산시장 지지율 15.9%보다 높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읽으세요, 의원님은? 이 부산 경남 지역이 이게 뭐 다들 뭐 영남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 당의 아성인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또 폄하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심이나 여론이 팽팽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한민국의 변화라 이런 것들은 동남풍이라고 할 만한 경남, 부산 오히려 PK 쪽에서 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그 뭐 팽팽한 민심을 반영했고 한편으로는 지금 첫 해수부 장관이자 또 해수부를 또 부산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테고 또 현역 시장인데 지난번에 이제 부산 엑스포가 유치에 차질을 빚으면서 그 실망감이 겹쳐서 그렇습니다만 또 현역 시장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부산 민심이라는 것도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 또 이런 게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부산일보하고 지역 신문들을 쭉 보면은요. 지금 해수부가 옮긴 것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만 당초 산업은행을
옮겨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부처 하나뿐 아니라 진짜 부산을 해양 수도로서 또 부산, 경남, 울산 일대가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큰 중심지 아니었겠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산업은행의 산업은행의 채권을 갖고 있는 주요 지역들이 옛날에 대우조선이었던 그 제도라든가 다 이쪽 일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옮겨와서 산업도 진흥시키고 지역 정말 균형 발전도 그래서 수도권으로 지금 일극화되어 있는데 부산, 경남, 울산 또 전남, 광주로 이어지는 남해안까지 함께 부흥시키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제 산업은행은 무슨 이유에서 빠졌어요. 빠지고서 또 무슨 개발 공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산 시민들이 이 정부가 약속이 공약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앞뒤가 다른 것에 대한 또 여론도 곧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 대목에서 잠깐만 샛길로 빠질게요, 의원님. 의원님 과방위 소속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언론사가 여론조사 인용할 때 조사 기호를 다 읊어야 되는 이 규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형식적인데 다만 이제 그런 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여론조사 기관이 실제로 이 검증된 기관이냐. 또 하나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표준 편차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모르고 이게 1%포인트로 인다면 사실은 굉장히 그건 조사 방법이라든가 조사 시간적인 거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거든요. 그 숫자의 차이에 대해서 너무 오인을 줄 수 있는 그런 과도한 해석이라든가 여론조사를 이겼다든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그 수치를 일일이 다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 조사는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라는 것은 표본 오차라는 것이 있고 또 오차범위라는 게 있어서 몇 % 차이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오해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해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TV 같은 경우는 화면 처리하면 되는데 조사기호 소개를 라디오는 이걸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라디오 진행자로서 투정 한번 부려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공감은 하시네요,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때로 조금 조사 방법이라든가 신뢰하기 힘든 여론조사라는 거는 한때의 스냅샷이 아니라 추세가 반영돼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죠. 추석 연휴 좀 논란이 됐던 거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녹화한 걸 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문제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아니 평상시 같으면은 그럴 수 있는데 대통령이 꼭 그래야 되나 생각이 우선에 회의가 들었고요. 왜냐하면 그런 아주 인기 있는 예능 프로기 때문에 특히 지방생들 예컨대 지금 서울시장에 나온다고 하거나 또는 이런 분들이 더 인지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면 모를까.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인기를 따질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음 선거에 출마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관세 협상의 위기라든가 외교 안보상의 큰 새로운 국면이라든가 또는 지금 국가 전산망이 좀 마비되어 있는 이 심각한 사태라든가 이런 문제가 더 집중해야 될 텐데 이런 와중에 국가가 여러 가지 중첩된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대통령이 굳이 집에 실제로 관제에 사시면서 관제에서 얼마나 요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냉장고에 나와서 그렇게 할 사안인가 나는 이게 국정 홍보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회의적인데 또 하나는 그 시기에 국가 전산망이 지금 큰 화제가 발생해서 큰 복구의 위기 상황이고 또 그중에 한 분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셨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걸 대통령이 할 일인가 특히 직접 요리도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자꾸 얘기에 대다 정부의 반응, 용산의 반응이 너무 난폭해서 더 걱정입니다. 우리 당 의원을 고발한다든가 또는 급박한다든가 또 말이 안 되니 처음에는 이제 사실이 아니다 그랬다가 타임라인이 다 밝혔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산망 지금 사태 중에 중대본 회의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늦춰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다 밝혀지던데 솔직하게 그때 미리 예약된 것이어서 했는데 다른 대응에는 소홀히 함이 없었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몰아붙이고 또 그걸 이야기하는 야당 의원을 급박하는 뭐 소송하겠다고 하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막판에는 갑자기 뭐 K푸드 홍보를 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도 그것도 왜 난데없는 소린가 싶고 더 조금 심각했던 것은 뭐 강가 썰개를 내주더라도 뭘 하겠다고 한 것은 이건 너무 오바다. 그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난제들이 대통령으로서는 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는 걱정하고 실험하고 논의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그런 걸 가지고 여행집의 사람들처럼 또 일반 연예인들처럼 웃고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에 대한 경각심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대 정부가 보면은 뭘 하나를 좀 문제가 제기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정된 것이어서 했습니다만 뭐 방송은 연기하겠다든가 이렇게 툴툴 털고 넘어가면 될 일을 굳이 우기면서 뭐 수십 차례 방송도 하고 또 오히려 야당 의원을 겁박하고 지금 우리 당 대표까지 지금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일단 뭐 대통령실의 초기 대응 설명은 좀 미흡했던 것 같긴 한데 결국은 뭐 이 프로그램이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데서 국민 평가는 확인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싶어서 봤겠지만은 예. 근데 뭐 제 주변에서는 봤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제 저희 행사장에서 만났더니 그런 거 가지고 시청률 자랑을 보고서 더 부하가 치밀었다는 사람들이 또 분들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논란이 됐던 건 장동혁 대표가 제주 4.3을 공산폭동으로 그린 영화 건국전쟁 2를 관람한 건데요. 적절한 행보였다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근데 저도 그 영화를 왜냐하면 그 영화를 극장에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극장 상영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이전에 조국 당대표 이런 분들의 것들은 정치 영화인데 명백히 정치 영화인데도 뭐 독립 영화라 해서 그런 개봉을 허용하면서 이 영화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적 시선 또 그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다큐멘터리 성격인데 네네네. 그건 지금 그 등급을 제한해놔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저도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이야기가 지금 4.3 사건에 대한 규정하는 그게 영화의 내용이 아닐 거거든요. 네. 특히나 저는 이 역사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올해가 광복 80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복 80주년이란 것은 이제 해방이 되고 또 그 뒤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4.3 여순 또 6.25 전쟁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네. 또 뭐 지리산에서는 여러 가지 치열한 그 발치산의 공격과 또 그걸 국군이 막아내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그 역사를 좀 전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광복 80년 끝에 대한민국이 국력으로 보자면은 이제 뭐 세계 10위 내에 들고 또 심지어는 AI로서는 이제 G3 3대 강국까지 가자고 하는 그리고 1인당 국민 소득으로서는 일본을 앞질렀지 않았습니까? 예. 세계가 반복하고 특히 이제 어제 대통령실이 K푸드를 홍보한다고 할 만큼 K푸드, K무비, K드라마 이런 것들이 다 성공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지난 광복 80주년이 이 빛과 그림자가 있고 또 영역이 있지만 많은 지도자와 많은 국민들, 시민들, 또 기업인들이 또 우리 군인들이 또 제복 입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땀 흘린 결과로 이렇게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모든 역사가 과거 우리 특히 해방 시절에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전후한 또 6.25까지 역사가 과연 어떤 역사였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이 4.3 문제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이건 지금 처음에 그 사건이 어떻게 발발이 시작되었느냐. 이런 게 다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네네. 국가에 의해서 4.3은 국가폭력이라는 규정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어떤 추념식에도 참석하고 했는데 이런 어떤 규정은 존중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비상대책위원으로 제주도 행사에 참석을 했었고요. 우리 당도 네. 쭉 참석을 해왔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CNN에 인터뷰했을 때 실제로 저도 이제 이번 사건 계기로 이 기사들을 읽어보니까
이 영화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인터뷰 동영상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 1998년 CNN과 회견에서 한 게 있는데, 네. 이때 있거든요. 원래 시작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시선이거든요. 그래서 후자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추모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시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 같은 시기에 북한에 소련에서 세워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달리 알겠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인권을 갖다가 사후에라도 다시 조명하고 국민들의 인권, 국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공당이잖아요. 그리고 공당의 어떤 대표의 행보는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냥 민간 학술 영역이나 이런 데서 뭔가 뭐 벌어지는 학문적 이견 내지 논쟁과는 차원이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서 혹시 국가의 성격 규정을 인정하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이 영화를 저도 못 봤습니다만 영화를 보셨습니까? 다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하시는 내용인지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딱 규정지어서 지금 우리 현대사가 나올 때마다들 참 이런 극단적인 의견 대립이 나와지는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광복 80주년 만에 이렇게 했던 지금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뭐 북한의 지북한 지역에 있는 더욱이 바로 4.3과 여순 때 문제되던 것이 유엔이 남북한 동시선거를 한반도에 동시선거를 해서 어떤 대한민국의 정부를 세우고 뭐 이러자고 국제사회의 여망인데 그걸 당시 남로당과 북한의 그 어떤 당국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때 비정규 4.3이고 여순이고 한 것인데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뭐 과방위원이시니까 특히나 남다른 시선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됐다가 이제 석방이 되는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정말 이건 아니 그래서 사람들 말 있지 않습니까? 추석에 물가 잡으라 그랬더니 사람 잡느냐고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건 참 경찰에서 봐서도 너무 심했다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여러 번 줬다는데 체포영장이라는 것이 이제 제대로 전달돼야 되는 것이 소환 통보 출석 요구서요. 출석 요구서, 출석 요구서라는 게 더구나 마지막 출석 요구서는 이 법안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까? 새로운 설치법안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 당이 그 필리버스터를 했었고 그때 저와 우리 김장님 의원님까지 나갔습니다만 그 당사자로서 이제 또 그 당시는 민주당 여당인 의원들도 또 그 왜 그렇게 그러면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찬성 토론도 있었거든요. 그 기관장으로서 출석하고 그걸 이제 경찰에도 불출석 이유를 밝혔는데 그걸 가지고 재판장 것도 너무 지나쳤다. 이건 뭐 무슨 배경이 있지 않고서는 경찰에서 이렇게 심하게 할 수가 있느냐 했고요. 그것이 기각된 사유는 이제 그 법원의 체포영장에 이 체포에 대한 그 적부심에 대한 결과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선 그렇고요. 근데 그 체포적부심의 어떤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다가와서 피의자의 신속 소환의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표현 행위를 가지고 인신을 구금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 과하다고 판단했다. 요지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체포 행위 자체의 부당성은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체포 행위 자체가 그것이야 이제 법에다 정한 절차대로 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뭐 체포 동의안 문제는 저희 당은 사실은 지난번에 그 국회 체포 동의안 이런 게 올 때 다 우린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해왔고 그 절차를 존중하는 편 아닙니까? 존중하는 편이고 민주당이라든가 과거에 뭐 참 지금 대통령이 계십니다만 이런 분들은 뭐 이걸 불응하겠다고 그렇게 다 했던 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그 정도로 이 직접 체포해서 구속해서 수사할 만한 사건인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제 밥값하는 정치 좀 하자라고 하면서 10일이나 15일에 본회의 열어서 민생 법안 좀 처리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통령 사과가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민생 법안을 처리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산불 났을 때 그 법안 같은 경우 이 앞에 그 당시에 뭐 여러 지금 문제되는 법안들,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법안들, 근데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이라든가 또는 뭐 몇 가지 그 쟁점되고 우리가 볼 때는 의회민주주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연성 독재로 나아가는 아주 위험한 법안이다라고 해서 정말 재고를 요구하고 수기를 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1시간 하루밖에 못 막습니다만 무제한 토론으로 막았었습니다. 근데 그 산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당이 주도한 법안이고 했습니다만 산불 대책 복구 피해를 보상을 위한 법안이죠. 뭐 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법안 설명도 하고 하게 할 정도로 저희들은 민생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우리 당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아니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같이 협의해서 한 아니라면은 함께 의결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민주당이 하도록 할 만큼 민생에 대해서는 정말 서로 진심입니다. 진심인데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거 해봐야 하루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라 지금 부릅니다만 지금 지난번에 정기국회 앞두고 연찬회 때 발표한 거 보면 무려 50건에 대한 저희들이 볼 때 명백하게 이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민생에도 물론 유효과를 미칠 뿐 아니라 외교 안보 또 국가의 상권 분립이라든가 사법부의 독립이라든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을 지금 무더기로 막 50건씩 통과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건씩이라도 막아 세움으로써 민주당 내에서 다시 그리고 정부 여당 내에서 재논의가 있고 그런 중에 하나가 지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설치해 가는 법이 정부 여당 내에서 여러 새로운 검토를 거치면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지금 금융권도 걱정하고 여러 걱정이 많은 법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저희들 필리버스터의 취지지 지금 우리가 다 막았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의원님 모신 김에 요거까지 여쭙고 좀 마무리할게요. 그 방미통입이 설치법이 일단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일단 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위원 추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국민의힘 몫의 어떤 추천을 하기로 혹시 내부 논의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걸 논의할 시간도 없었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 제2 요구를 통해서 이걸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방법이었는데 지금 아마 상당히 더 난항에 빠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뒤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한류 그리고 K-무비, K-드라마, K-팝을 진흥시키기 위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당초 만든 거고 우리 방송을 만든 건데 지금 K-팝 데몬 헌터스를 보면은 지금 외국의 글로벌 지금 OTT가 다 수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방식의 어떤 진흥책 그리고 또 투명한 균형 잡힌 규제 이걸 통해서 캐대원의 충격, 캐대원의 모멘텀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정부와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저희 당이 생각하는 비슷한 방안에 논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이렇게 갑자기 밀어붙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리고 더욱이 그 이진숙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처분적 입법이라고 하는 매우 위헌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당내에서 중대한 숙고 그래서 재검토 있어야 될 걸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논의는 아직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추천 논의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추석 연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